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법인 지분의 환원과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셨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셨나요? 법인으로요. 법인으로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세금 문제 때문에. 자본 정책 6단계가 있습니다. 보수 배당 감자 M&A 증여 상속. 대표님, 공시 자료를 보니까 우리 회사 순이익이 2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으시죠? 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순이익 2억을 벌었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순이익 2억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게 되면 소득 구간이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 세율 42.8%에 준조세라고 하는 건강보험료 8% 정도 더하면 총 5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게 되면 9.9% 구간에 해당됩니다. 또 90.1%의 잉여자금이 생겨서 사업에 재투자할 여력이 많아집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법인을 운영하는 게 훨씬 유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대표님 입장을 바꿔서 징수해가는 국세청 입장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개인이냐, 법인이냐 하는 형태의 차이만으로 세금을 덜 받아가는 건데 이게 정말 국세청의 순수한 배려일까요?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과세이연이라고 해서 지금 낼 세금이 뒤로 미뤄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2단계로 과세가 끝나도록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9.9%로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하지만 법인에서 개인 쪽으로 자금이 이동 내지는 환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개인 사업자는 49%를 부담하고 개인의 자산 중에 남는 부분이 있었다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또 한 번 세금이 발생합니다. 법인은 이익이 발생하면 15% 이하의 저세율 통로가 있고 40% 이상의 고세율 통로가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빨간색 통로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보다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여기 개인에서 여기 후계자로 또 한 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법인이 합산됩니다. 대표님의 총 자산을 3가지로 크게 분류하면 동산, 부동산, 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08년 1월 1일자로 상속증여세법 73조가 개정되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인 비상장 주식은 상속세 재원으로 납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출액을 20억 내고 있는 우리 회사가 합산이 되고 부동산이 합산됩니다. 지금 대표님 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인 이 2가지 법인과 부동산이 과표를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과표는 이 2가지가 다 끌어올리고 세금은 동산에서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20억짜리 회사가 합산이 되면 거의 대부분 세금이 40에서 50%가 됩니다. 10에서 50%가 아니라. 그래서 매출액이 60억, 80억으로 큰 회사는 눈 깜빡하는 사이에 50%가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첫 번째 노란색 통로 구간을 더 넓혀드리고 두 번째 50% 세금을 내셔야 할 세금을 10%대 저세율 통로로 이동시켜드리는 겁니다. 이 2가지가 오늘 말씀드리려 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법인에서 개인 쪽으로 자금을 이동하거나 환원 시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법인 자산이 개인 쪽으로 이동할 경우는 크게 손익거래와 자본거래가 있는데 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드리면 손익거래는 법인과 임원과의 거래관계이고 자본거래는 법인과 주주와의 거래관계입니다. 가지급금은 가져가시는 게 맞지만 나중에 법인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유상감자는 감자의 한 형태로 2012년 개정 신상법에서 비상장 주식도 자기 주식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거기에 STF 즉 이익소각까지 총 4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손익거래에서 6가지, 자본거래에서 4가지 통로가 있어서 총 10가지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대표님은 주주이자 임원을 겸하고 있어서 10가지 통로를 다 쓸 수 있지만 오너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주의 신분만 가지고 있으면 이쪽 손익 통로 6개는 사용할 수 없고
속된 말로 전문 경영인 및 속칭 바지 사장의 경우는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6가지만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2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서 10개의 통로를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통로 중 5가지는 저세율 통로지만 나머지 5가지는 고세율 통로 구간입니다. 법인에서 자금을 10가지 통로를 통해 오너에게 몰려들고 개인 자산이 결국 후계자 쪽으로 몰려갑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산재법 등을 통해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이 있다고 해서 그 직원만 감봉해서 50만 원만 주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최저임금 제도가 있어서 근로자들은 그렇게 국가에서 법으로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은 누가 보호할까요? 그럴싸하게 대표 직함은 있으시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대표님은 비정규직이십니다. 대표님은 상법의 적용을 받으십니다. 상법 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금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한 줄로 끝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표님은 정관 아니면 주총을 통해서 스스로 권리를 알아서 찾아가라는 겁니다. 정규직도 아닌데 사용자라는 신분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서비스는 근로자들은 국가에서 충분히 보호를 하니까 걱정 없고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임원을 제도 정비를 통해서 권리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하위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44조에도 퇴직금 규정도 정관에 정해진 금액, 상여금도 정관에 정해진 금액 아니면 주총 또는 이사회를 통해서만 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좀 전에 앞에서 제가 왼쪽 편에 말했던 손익거래 6가지 통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배구조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법인 지분 100%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대표님도 모르는 숨은 대주주가 하나 있어요. 50% 지분을 소유한 국세청입니다. 그리고 일부 차명, 기타 등등. 무슨 헛소리인가 싶으시죠? 왜 국세청 지분이 50%일까요? 글쎄요. 법인이 합산된 후 승계를 하거나 청산을 할 때 세금을 50% 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50% 지분을 국세청이 가지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국세청 지분을 15%로 낮춰드릴 수 있습니다. 제로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건 탈세라서 그건 컨설팅 해드릴 수 없습니다. 주주는 투자를 통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서 수익을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임원은 주인인 주주가 법인을 경영하기 위해서 법인을 경영하라고 선임한 사람이고 노동을 법인에 제공하고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표님은 주주와 임원을 겸임하는 즉 본인이 본인을 선임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수익뿐 아니라 보수 2가지를 동시에 받아가셔야 해요.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왼쪽이 6가지 통로, 오른쪽이 4가지 통로인 거죠. 대표님 혹시 F1 레이싱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레이싱에는 드라이버가 있고 스폰서가 있고 차주가 나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차주가 주주고 드라이버는 임원입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차주, 스폰서이면서 거기다 드라이버를 겸하고 계신데도 트랙에 들어서서 핸들을 잡는 순간 내가 차주라는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레이싱에만 집중하세요. 즉, 영업하시고 매출 올리시는 것만 집중하시는 거죠. 오른쪽 자본거래 쪽은 좀 잊고 사신 것이 아니신가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법인에서 개인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는 법과 세금이라는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법은 상위법인 세법과 상법의 기준에 따라 정관의 제도 정비를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세금은 과표와 세목이라는 부분으로 나누는데 과표는 기본 정책과 보수 정책, 세목은 합산, 누진세, 분리분유, 비과세,
단일과세 대표님 한 명이 1억을 받아가면 과표가 1억이 잡힙니다. 만약 그걸 4명이 나누어 받으시면 과표가 2,500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대표님 줄여놓은 2,500이 노란색 통로로 빠져나갈까요? 빨간색 통로로 빠져나갈까요? 만약에 노란색 통로로 빠져나간다면 이중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준수하면 국세청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소득의 귀속 유형을 분산한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노란색 통로로 출구를 확장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잠언이 있습니다. 절세하려면 분산해야 합니다. 유형을 분산하고 명의를 분산하고 시기를 분산해야 합니다. 소득의 귀속 유형을 분산한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노란색 통로로 출구를 확장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다양하게 확장된 노란색 통로를 몇 명이 이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명예 분산인데 명예 분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원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두 번째 주주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다만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는 주주로는 들어올 수 있지만 임원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모님은 주주와 임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노란색 통로로 나가고 명의도 분산이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매달 받아가는 급여도 있고 분기에 한 번 받아가는 상여나 1년에 한 번 받아가는 배당 또는 약간 먼 미래에 받아갈 수 있는 퇴직금 등 시기적인 분산도 적절히 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